자, 이번 시간에는 제1장 경보 설비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자탐 설비죠. 자탐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들, 이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1번 중계기, 2번 수신기, 3번 발신기, 4번 변류기. 자, 보기 중에서 이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변류기죠. 이 변류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 바로 누전 경보기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뭐냐? 바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을 찾는 문제예요. 자, 1번. 위락시설, 숙박시설 및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1번은 틀렸죠? 자,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그죠? 6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맞죠? 그죠? 1번은 6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다음 2번.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죠? 예,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죠? 2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맞고요. 3번, 길이 500m 이상의 터널. 이것도 틀렸죠? 자, 500m. 자, 500m 이상이 아니라 여기는 얼마예요? 1000m죠, 1000m. 그죠? 터널의 길이는 1000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 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그래서 4번이 옳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배선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 자, 전로 저항은 몇 옴 이하라고 했죠? 전로 저항은 50옴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전격 전압의 몇 % 이상? 바로 80%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기억에는 50옴 이하가 들어가겠고요. 그죠? 니은에는 8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4번.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종단 저항의 설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기 시험에서도 이게 나와요. 서술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꼼꼼하게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기 1번.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이거 당연한 내용이죠. 그죠? 1번은 맞고요. 자, 2번. 동일층 발신기함 외부에 설치한다. 잘못됐죠? 외부가 아니죠. 외부. 자, 발신기함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설치해 줘야 돼요? 바로 내부에. 그죠? 안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내부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얼마? 1.5m 이내로 할 것. 맞는 거죠? 1.5m 이내 맞고요. 4번. 종단 감지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뭐한다? 별도의 표시를 한다라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발신기함 외부가 아니라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를 해야 맞습니다. 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5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 기준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자탐 설비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전원 회로의 절연 저항은 먼저 DC 직류 250V의 절연 저항으로 측정했을 때 그때의 절연 저항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바로 0.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DC 250V 절연 저항계고요. 그리고 절연 저항 값은 0.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배선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어때요? 맞는 거죠? 그래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교차회로 방식이 아니라, 그죠? 교차회로 방식이 아닌 송배전 방식을 사용을 하죠. 그죠? 1번 맞고요. 2번,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은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이건 좀 전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그죠? 맞는 거예요. 3번, 감지기 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것도 좀 전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그죠? 이것도 맞는 거죠. 다음 4번.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9개 이하다. 틀렸죠? 네, 9개 이하가 아니죠. 9개 이하가 아니라 몇 개 이하예요? 자,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공통선의 개수는 7개 이하인 거죠. 그렇죠? 네,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7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장치 설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틀린 내용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1번 맞는 내용이죠. 다음 2번. 해당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다?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그죠? 25m 이하. 다음 3번.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전격 전압의 80% 이상 전압받고요. 4번.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70dB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잘못되어 있죠? 70dB 이상이 아니라 얼마예요? 얼마? 90dB 이상인 거죠. 이 70dB 같은 경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가스 경보 설비 같은 경우는 70dB 이상이 되는데 이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 장치는 자,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돼야 정상인 겁니다. 그죠? 네, 4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 문제 8번.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비상 전원을 축전지 설비로 할 경우 감시 상태를 몇 분간 지속한 후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비상 전원을 축전지 설비로 했을 경우 그 축전지 설비의 용량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감시 상태를 몇 분간? 60분간. 그죠?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그리고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60분간 감시 상태를 지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10분 이상 경보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다음 중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전원 회로에 사용하는 내화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어디라고요? 내화 배선. 그죠? 내화 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내화 배선은 전원선. 그죠? 전원선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내화 배선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내화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5궤용 비닐 절연 전선. 아니죠. 자, 1번이 내화 전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300에서 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 전선. 2번 해당 사항 맞죠? 3번 0.6에 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마찬가지 자 해당 사항이 되고요. 4번 450, 750V 저독성 난연 각유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이게 뭐예요? 4번이 HF-IX 전선인 거죠. 그죠? 이것도 내화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10번. 다음 중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에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감지기 회로에 종단 저항을 왜 설치한다고 했어요? 종단 저항? 종단 저항은 바로 감지기 회로에 도통 시험, 그죠? 뭐 잘 흐르는지 끊어져 있는지 도통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종단 저항을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답은 1번에 도통 시험을 하기 위하여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GP형 수신기에 감지기 회로의 배선을 접속하려고 할 때
경계구역이 15개인 경우 필요한 공통선의 최소 개수는? 자, 보세요. 자,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몇 개라고 했어요? 7개 이하라고 했죠. 그죠? 7개 이하.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지금 경계구역 수가 15개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15개를 자,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 수가 7개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7로 나눠주시면 돼요. 7로. 이렇게. 자, 나눠주시게 되면 이 값이 대략 2.1 정도가 돼요. 2.1 정도. 그럼 이제 절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반대 절상해 주셔야 돼요. 자, 절상을 해주면 몇 개다? 3개다. 그죠? 공통선의 개수가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 계산하기 싫다. 그럼 이렇게 하셔도 되죠. 지금 몇 개라고요? 지금 경계구역 수가? 자, 15개, 그죠? 15개. 그 15개니까 7개. 7개. 그 나머지 몇 개? 1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공통선의 개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계산 안 하고 이렇게 7개씩 나눠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공통선의 가닥수는 3가닥이다.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내와 배선으로 시공하기 위해 450,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 올레핀 절연전선을 합성 수직원에 수납하여 내와 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에 매설하고자 한다. 표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는가? 자, 이거는 이제 그 내와 배선 있죠? 내와 배선의 그 공사 방법을 물어본 건데 여기서 지금 바닥에 뭐 한대요? 매설한대요. 그러니까 바닥에 묻는 거죠, 전선을. 자, 바닥에 묻는 경우 표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깊이로 자, 매설해야 되냐? 얼마예요? 이거죠. 25mm 이상입니다. 그죠? 2.5cm 이상. 그러니까 최소 25mm는 들어가야 돼요. 매설할 때. 그죠? 예,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3번.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가? 자, 여기 보세요. 이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높이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 일반적인 높이죠. 2m 이상, 2.5m 이하예요. 일반적인 설치 높이가 이래요. 자, 그런데 자, 예외사항이 있죠. 지금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래요. 그러니까 천장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면 자, 이 높이에 설치를 하면 돼요. 근데 천장 높이가 2m 이하다?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아니라 천장으로부터 바로 15c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돼요. 15cm. 즉 0.15m죠. 그죠? 그래서 0.15m 이내가 되는 겁니다. 미터로 나타냈을 때.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자,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네, 잘못된 내용을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해야 된다. 맞는 거죠? 그죠?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게 맞고요. 3번.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아니죠? 틀렸죠? 1m 이상 1.5m 이하가 아니라 얼마예요? 2m 이상 2.5m 이하죠. 설치 높이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 4번.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맞는 거죠. 그렇죠?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자,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지하 3층, 지상 20층인 소방 대상물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비상 방송 설비에서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자, 이것은 이제 우선 경보 방식을 말하는 거죠.
자, 연면적이 지금 3,000제곱미터를 초과했죠. 그리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일단 5층 이상이 됐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바로 우선 경보 방식이라는 거죠. 자, 우선 경보 방식인 경우에 자, 세 가지 정도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가지. 자,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발화층과 직상층의 화재 경보를 자, 우선적으로 경보를 해줘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화층과 그 다음 직상층 그리고 지하 전층, 그러니까 지하 모든 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하 전층. 그 다음에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 그 다음 직상층, 나머지 기타의 지하층. 자, 이렇게 우선적으로 경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몇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냐면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대요. 1층. 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1층. 자, 그러면 발화층인 몇 층? 발화층인 1층. 그죠? 그 다음 직상층이니까 몇 층? 2층. 그 다음 지하 전층이니까 나와 있죠? 지하 전층. 그러니까 여기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해당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죠? 1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네,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해야 되는 층은 지하 전층, 그리고 지상 1층, 지상 2층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몇 %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하는가? 몇 %예요? 바로 80%죠. 예,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80%. 다음 문제 17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몇 제곱미터 이하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가? 자, 원칙상 자,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2개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면적이 얼마냐? 바로 5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개의 층, 자, 2개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죠. 이하인 경우에는 그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5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시각 경보장치의 매 초당 전멸 주기는 단 시각 경보장치의 전원 입력 단자에서 사용 전격 전압을 인가한 뒤 신호장치에서 작동 신호를 보내어 약 1분간 전멸 횟수를 측정하는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시각 경보장치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위한 경보장치예요? 누구를 위한? 바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그 장비잖아요. 그죠? 그럼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죠?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려야 돼요. 그게 바로 시각 경보장치잖아요. 그죠? 그때 전멸. 그러니까 전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깜빡깜빡거리는 거잖아요. 그죠? 백색으로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멸 주기는 매 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에 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 1회 이상 3회 이내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9번. 경계구역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괄호 안에 맞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경계구역 설정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보세요.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최대 몇 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몇 미터 미만인가요? 몇 미터? 5미터 미만인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차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문으로 막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개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개방된 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몇 미터 이내? 여기죠? 5미터. 5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이 면적은 경계구역의 면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차고나 주차장, 창고같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부분. 그죠?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부분은 5m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 면적은 바로 제외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m 미만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20번. 자, 경종의 우수 품질 인증 기술 기준에 따른 기능 시험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경종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보세요. 자, 경종은 전격 전압을 인가하여 경종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몇 데시벨 이상이다? 바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청취 거리에서 110데시벨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에는 90이 들어가면 되고요. 요 B에는 11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21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받아 청각 장애인에게 전멸 형태로 경보하는 것. 뭐라고 했어요? 청각 장애인에게 전멸 형태로 경보한다. 바로 시각 경보 장치죠. 그죠? 그래서 청각 경보 장치는 아니겠죠. 안 들리는데 청각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시각 경보 장치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22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경계 구역에 관한 기준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경계 구역의 설정 기준입니다. 기준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얼마 이하로 한다고 했어요?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때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 얼마라고요? 6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또 50m 이내가 돼야 돼요. 50m 이하.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소방 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건 뭐예요? 바로 경계구역의 정의죠. 그렇죠? 경계구역. 그래서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이것을 경계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답은 2번의 경계구역입니다. 다음 24번. 다음 건축물의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려고 한다. 최소 몇 개 이상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계구역 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경계구역 수를. 자, 보세요. 자, 건축물의 규모 보시면 1층은 바닥 면적이 1100제곱미터고요. 2층이 320, 그리고 3층이 170제곱미터, 그리고 건축물의 각 변의 길이는 50m 이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닥 면적만 보시면 돼요. 바닥 면적. 지금 3층짜리 건물이죠? 3층. 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은 면적이 1100제곱미터고요. 2층은 320제곱미터, 3층이 170제곱미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경계구역수가 몇 개냐? 자,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하라고 했어요?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1층. 자, 1층의 면적이 얼마예요, 지금? 1100제곱미터죠? 1100제곱미터. 자, 600제곱미터를 초과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층은 경계구역 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죠? 2개가 나오는 거예요, 2개. 그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1100제곱미터를 자, 600제곱미터로 나눠주시면 돼요. 600.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이 값이 이제 계산해주시면 1.8 정도가 돼요. 1.8. 계산해주시면, 그럼 절상해주면 몇 개다? 2개다, 2개. 그래서 이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경계구역,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의 경계구역, 2개의 경계구역. 그러니까 1층에서
경계 구역수가 2개가 나오는 거죠. 왜? 면적이 600을 넘었으니까요. 그죠? 2개가 나오는 거예요. 2개. 자, 근데 보세요. 2층과 3층을 봤더니 자, 2층과 3층 봤더니 이거 둘이 합했더니 얼마 나와요? 490제곱미터 나오죠. 그죠? 자, 이거는 500제곱미터보다 작아요. 이렇게. 자, 원칙상 이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없지만 이 2개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2개의 층을 자,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총 경계구역수는 몇 개? 3개입니다. 3개.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25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 계단 및 경사로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 높이는 자, 여기 보세요. 자, 계단이나 뭐 여기 나와 있는 경사로, 뭐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이런 거는 다 수직적 경계구역에 해당되죠. 수직적. 그죠? 그때 자, 이 경계구역의 높이가 뭐냐? 하나의 경계구역의 수직 높이는 몇 미터 이하예요? 바로 45m 이하인 거죠. 그죠? 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경계구역의 높이, 하나의 경계구역 높이는 45m 이하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26번. 열 반도체식 감지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열 반도체식 감지기입니다. 자, 1번의 수열판, 열을 받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2번 다이어프램, 3번 미터 릴레이, 4번 열 반도체 소자. 자, 보기 중에서 열 반도체식 감지기의 요소가 아닌 것은 이겁니다. 다이어프램. 이 다이어프램 같은 경우에는 열 팽창식, 그죠? 열 팽창식 감지기의 자, 구성 요소가 되고요. 열 반도체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이어프램이.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 감지 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몇 퍼센트 퍼 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는가? 얼마예요? 얼마? 감광률이 그죠? 5% 퍼 미터 미만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답은 2번입니다. 5예요, 5. 자, 다음 28번.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을 자, 찾는 겁니다. 1번.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그 기판면을 부착한 정 위치로부터 자, 45도를 경사시킨 경우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자, 잘못됐죠. 45도가 아니죠. 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그 경사 제한 각도는 몇 도예요? 45도가 아니라 5도 이상이죠. 그죠? 네, 경사 제한 각도가 5도 이상입니다. 자, 1번 틀렸어요. 2번,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감시 챔버로 1.3 플러스 마이너스 0.05mm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2번, 맞죠? 3번,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방사성 물질을 밀봉 선원으로 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번도 맞고요. 4번,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로서 공기관식 공기관의 두께는 0.3mm 이상, 바깥 지름은 1.9mm 이상이어야 한다. 네, 4번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그래서 경사 제한 각도는 5도 이상입니다. 다음 29번. 연기 감지기 설치 시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 감지기의 설치 위치로 옳은 것은 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그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뭐가 있을 때? 배기구가 있을 때. 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 감지기를 어디에 설치하냐? 바로 그 배기구 근처. 자, 배기구가 있는 그 부근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3종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자, 연기 감지기는 뭐예요? 연기가 1종, 2종, 3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종과 2종은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1종과 2종이 있고요. 연기 감지기. 자, 3종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보행거리.
자, 보행거리가 있고 여기 수직거리가 있어요. 수직거리가.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3종 연기 감지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3종은 자, 보행거리 몇 미터? 보행거리 몇 미터예요? 20m마다. 그죠? 20m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하고요. 자, 수직거리는 바로 이 보행거리의 절반으로 보시면 돼요. 얼마? 10m. 10m마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종과 2종 같은 경우에는 자, 보행거리 몇 미터? 보행거리 30m마다 자, 한 개 이상을 설치를 하고요. 수직거리는 이 보행거리의 다 절반이에요. 15m마다. 이것도 참고로 자,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종 연기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 보행거리 몇 미터? 20m마다 그리고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0m마다 한 개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30번 문제까지 이제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